안녕하세요. 친한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이고요. 오늘은 생전에 부모님 재산을 전부 또는 대부분 미리 증여받은 경우에 이 증여받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를 막기 위해서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이것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상속 포기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이, 즉 제3자와 같은 그런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상속 포기는 망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들 3명이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큰아들에게 증여한 경우에 큰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큰아들은 상속에 있어서는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라 남과 같이 제3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인이 제3자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하고요. 그리고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의 시기와 그 증여 당시의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증여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이 다르게 결정돼요. 그래서 유류분 소송 결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망인이 사망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그것이 1년 전에 한 것이든 10년 전에 한 것이든 20년 전에 한 것이든 모두 특별수익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남이 30년 전에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데 그 부동산이 지금 망인이 돌아가셨을 때는 30억이 됐다. 그리고 나머지 두 형제들이 있다고 하고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장남은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두 형제들에게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인 6분의 1만큼의 유류분을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6분의 1이면 30억 부동산에 있어서는 각각 5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장남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라면 제3자가 돼요. 그런데 제3자에게 한 증여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한 증여에 한해서 특별수익이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10년 전에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그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만약에 망인하고 수중인이 다른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를 해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남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형제들에게 5억 원씩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지만 장남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30년 전에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비록 1년 전에 한 증여라도 특별수익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30년 전에 이미 은퇴를 하셔서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그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이었는데 그걸 장남에게 증여했다면 이 경우에는 아버님과 장남 모두 이 차남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장남이 이걸 잘 모르고 나는 20년 전에 받은 거니까 1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하면 이때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이 늘어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장남이 상속 포기를 하기 전에는 각각 상속 지분이 3분의 1씩이었고 그래서 다른 동생들의 유류분은 6분의 1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유류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두 동생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4분의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남이 사라지고 법정 지분이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 절반인 4분의 1이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남이 30년 전 증여이긴 하지만 아버님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게 특별수익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래는 6분의 1만 유류분 반환을 하면 될 것을 이제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4분의 1씩 반환해야 되는 그런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불리해지는 거죠.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신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한 사건 중에도 상대방이 세무사하고 법무사 상담을 받고 혼외자의 유류분 청구를 막기 위해서 온 가족이 상속 포기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혼외자의 유류분 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저희는 법정 지분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유리한 그런 판결이 내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상속인이 총 6명이었는데 4명이 상속 포기를 해서 법정 지분이 완전히 많이 높아져가지고 유류분액도 굉장히 커지는 그런 게이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상속 포기 전략이 굉장히 유용했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망인이 자녀에게 큰 재산을 증여한 다음에 증여를 했는데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례였습니다. 이 경우에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에 상속 포기를 했고 재혼 배우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1년 전에 증여에 대한 것이고 또 재혼 배우자가 재혼을 하기 전이라서
대해서 재혼 배우자의 유류분권을 침해할 것을 알고 한 증여가 아니다. 그래서 특별 수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망인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미리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을까봐 막 걱정하시면서 그 후에 막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삐끗 잘못 판단을 하시면 이게 나락으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좋아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불리를 굉장히 잘 따지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대응 전략으로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정말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상속 포기가 어떤지,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발.